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미국에서 지하 벙커가 인기를 끌면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안도감을 느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 60년대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대거 지하 대피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 벙커에 사는 남자는 벙커에 사는 것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안도감과 자부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견고한 목장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피난처가 있는데 현재 이곳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속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100에이커 규모로 위기가 닥치면 완벽한 요새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1년이 넘게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고 폭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 종말을 대비한 시설들은 깊숙한 벙커의 초호화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이 시설은 1인당 연간 $1000만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의 시설 관리자는 최근 가입 문의가 이전보다 10배 이상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26일 기준 환자 수가 6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CNN은 이번 주 중에 미국 인구의 55%인 1억 8천만 명이 자택 대비 명령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장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는 미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가장 내세웠던 미국 경제까지 이번 사태로 인해 위기에 몰리자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트럼프의 대응은 연일 미국 내에서 한국과 비교되며 비판받았습니다. 미국은 자체 개발 검사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주를 허비하고 초기 검사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황금 시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병 초기 독감보다 못하다며 위험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검사 부족과 맞물려 환자 급증의 요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방송인 하워드 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을 미국을 어쩌면 한국처럼 위대하게라고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격적인 대응을 칭찬하며 반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트럼프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 같은 언론의 공격을 의식해서인지 트럼프는 미국의 대응을 한국과 비교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25일 브리핑에서 지난 8일 동안 미국은 한국의 8주간 검사보다 더 많이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두 나라 모두 30만 명가량 검사했는데 한국에서는 170명당 1명을 했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1090명당 1명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검사 규모는 여전히 한국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체크한 결과 한국의 8주간 검사 건수는 35만 7천 건이었고 미국이 8일간 실시한 검사 건수는 22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비교당한 한국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또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가 치료제로 검증되지 않은 클로로퀸이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23일 이 약을 복용한 부부가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치료제가 나타난 것처럼 말했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응에 대해 자아자찬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미 시즌의 진단키트는 미국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려면 가장 까다롭다는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미국 당국은 규정을 바꾸어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즌은 이미 많은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지만 FDA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 측에서는 더 많은 공급량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진단키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86개국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고 정확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이런 한국의 진단키트를 두고 매우 인상적이고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도 미국은 어이없는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한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5배 인상안을 거두고 3배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얼마 전까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리자 트럼프는 한국을 찾아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의료 자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며 큰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동맹으로서 이번 위기에 오히려 한국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넬러 미 전 해병대 사령관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해병대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뿐만 아니라 가파른 지형 등 대대 수준에서 훈련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라며 한국에서 훈련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의 귀환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새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자신이 집권하여 이룩한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자랑했지만 이번 위기 상황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말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이루려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주지사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한국 진단키트를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의 각 주지사들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가 그 갈등 중심에는 한국 진단키트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주지사의 독자적인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지사들은 되도록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협조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대응이 부실하거나 혹은 자연재해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단독 행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각 주에서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단독으로 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주에서 알아서 각종 의료 장비를 마련하라고 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며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할 것이니 주에서는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 했는데 실제 주 정부들은 의료용품 확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LA의 경우 마스크 100만 장을 계약한 다음에 가수표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인 재난관리청이 개입해서 그 물량을 가로챘습니다. 시의 물량을 정부에서 가져가 버린 경우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별 시나 주보다는 미국 전체를 관리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이 트럼프 정부가 했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 메릴랜드 주에서는 50만회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수입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정을 내며 뭐하러 한국에서 가져왔냐고 주지사를 나무랐습니다. 미 정부에서 공급해줬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한 돈을 쓰고 있다며 격정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메릴랜드 말고도 또 다른 주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독자 수입해버렸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의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는 약 10만회 테스트 분량의 진단키트가 한국에서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독자 행동으로 한국에 연락해서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위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칫 이것이 미국의 더 많은 주 혹은 시 단위에서 이와 같은 한국산 진단키트나 의료장비를 구하는 모습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마스크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해놓고 법을 바꿔 물량을 묶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어 한국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자로 미국은 신규로 최대 인원인 약 4만 명이 추가가 된 상황으로 악화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의 각 주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 옵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된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와 같이 한국과 친밀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워싱턴보다는 서울이 더 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한편 이렇게 상황이 꼬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정책을 재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이상 사태를 확대하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에서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며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딴판으로 현지에서는 정부의 도움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 지침은 모호하다며 여전히 주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 공영라디오 NRP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를 맞추려면 훨씬 많은 의료시설과 진단장비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상화 논의가 계속되다 보면 미국 각 주에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주들은 독자 행동을 강화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을 선두로 의료 및 진단키트 확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키트 확보를 주별 역량이라고 공을 넘긴 다음에 메릴랜드 주지사와 설전을 벌였고 독자 플레이로 자체 공수에 성공한 경우에 언짢음을 내색하면서 진단키트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 간의 때 아닌 긴장 갈등 기류가 조성된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 진단키트가 주지사와 미국 행정부 혹은 각 정당 내부의 대결 구도까지 만들어내는
기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더욱 한국산 키트를 확보하는 데에는 갖은 한국 연주를 동원한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도 보여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경제 정상화와 당장의 의료 대란 사이에서 뜻밖의 한국이 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